네, 안녕하세요. 국고처의 박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선도 끝나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기대감에 부응하면서 이번 주 코스피도 2,800선을 돌파를 했죠. 자, 계속해서 이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날려드릴 베스트 파트너 최초 2회에 빛나는 장동호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정부도 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또 많은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데 이 뉴욕 증시 쪽으로 많이 떠났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더 화끈하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맨날 중국하고 다투고 있고 일본하고도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해 있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또 머스크하고 트럼프 관계도 굉장히 좋은 사이였다가 최악의 경우로 달리고 있다가 조금 화해 제스처를 또 네.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를 뭐 판다고도 하고요. 조금 이제 또 유화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한 달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을 잠시 보고 우리나라 증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민간 고용 충격이 조금씩 있어요. 관세 문제 때문에 비롯된 그런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그럼으로써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미국이 목요일 날 올라가고 어제는 또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혼조세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여기에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파월이 지금 조금 말을 안 듣고 있죠. 근데 네. 나중에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점은 아마존 쪽에서 10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3조에서 14조 정도 되겠죠.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특히 AI 쪽에 이런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 소지가 목요일 빠졌던 이유가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뭐 크레이지맨 뭐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영향으로 14% 급락 후에 5% 정도 금요일 날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지금은 대형주보다 약간 중소형주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제가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하고 원전주들이 특히 SMR 관련주들이 굉장히 미국 시장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이따 시간이 되면은 그런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틀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 적게는 25조, 많게는 35조 규모의 추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AI 펀드의 이제 100조 펀드 이런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에 주가가 뭐 어느새 2,800포인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7월 달에가 2,900포인트였는데 2,9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마이너스 3,000포인트가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AI하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주에 집중해서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새 정부에서 캐치플레이로 내보냈던 새 정부 코스피 5천 시대. 이야.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5천 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저PBR 관련주들,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에 3조 포인트가 넘어가면 금융주나 증권주 이런 쪽이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재평가가 예상이 되고 특히 상법 개정안 그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본시장 개혁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상법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사 쪽에서 회사나 대주주에 약간 치우쳐 있었는데 지금은 주주나 소액주주 쪽에 약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은 지주사들이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수혜주로 예상되는 쪽이 AI 쪽이 AI 100조,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에너지죠. 예. 에너지 고속도로라 그래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전기가 또 AI 센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많이 키우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소형 원전 쪽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방사는 뭐 러시아 유럽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네.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중국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방산, 그다음에 우주 항공도 이제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요.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에서 밀고 있는 그런 분야고 새 정부에서 밀고 있는 문화 콘텐츠 쪽,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소상공 분야 이쪽에 지역화폐 쪽 이쪽이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증시의 한국 증시는 새 정부의 특히 중요한 정책주 주목하자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정책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지역화폐 관련주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지역화폐 관련주가 흐름이 좋아지면 경기 활성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주로는 주로 대표적인 게 코나이.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들은 종목들입니다. 코나이, 웹캐시, 유라클, 그다음에 결제할 수 있는 나이스 정보통신, 그다음에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쿠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AI 펀드, 100조 펀드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AI 관련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와이즈넛, 그다음에 마음 AI, 그다음에 시선 AI. 마음하고 시선 AI는 약간 중소형주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좀 매매가 필요하고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이고 와이즈넷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대장주는 코난하고 솔트룩스 이런 종목은 조금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 잠시 말씀드리면요. 예. 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원전은 최근에 체코 원전에서 26조 체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체코뿐만 아니고 러시아에서 이제 동유럽 쪽이죠. 동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원전이 이제 대체 에너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코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쪽 동유럽이죠. 이쪽에 관심이 지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고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에서 밀고 있는 정책주.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새 정부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는 반도체 AI 센터 이쪽이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전 트럼프가 미는 이유는 AI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이상 급속하게 확대를 하자. 그리고 신규 원전의 인허가를 좀 18개월까지 빨리 단축해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하자. 왜 그러냐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하나 건설하는 최소 빠르게 하면 10년, 보통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소형 원전 SMR이죠. 이쪽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획기적으로 시간 단축, 비용 단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소형 원전이라는 원전 관련주로서는 성광밴드, 그다음에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두산에너비를 성광밴드, 그다음에 SMR 대장주는 태광이 되겠죠. 우리나라 원전 관련 중에서 캐나다 SMR 쪽에 유일하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태광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기술, 한전 KPS, 그다음에 한전산업이 있고요. 우진하고 우진엔텍은 SMR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만약 SMR이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납품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우진하고 우진엔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주면서 해외 원전 설계, 용역, 플랜트 시공을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SMR, 그다음에 스마트 원전 계측 관련해서 제어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쪽, 한국수력원자력이죠. 이쪽에 프로젝트 쪽에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 SMR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익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시장법 개정, 그다음에 상법 개정에 가장 큰 수혜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익의 이제 자회사들이 상장돼 있는 거 비상장돼 있는 기업이 한 30여 개 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3조, 많으면 5조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원익이 대부분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이 좋냐, 풍력이 좋냐 이런 말씀을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쿠폰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역화폐 시장 1위 업체 비즈플러이 이쪽하고 공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결제 시스템인 코나아이하고 KT 이쪽하고 공동 운영을 사업을 제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은 적게는 2조, 많으면 3조 정도. 만약에 전 국민에게 다 지급을 하면은 많게는 13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경기 진작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한번 유심히 바라보는 형태가 되고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3,000포인트를 향해서 올 한 해 그동안에 손실 많았던 분들 열심히 해서 다들 원금 회복하고 부자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고충 처리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